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직업 군인의 김동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바로 직업 군인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의 신분, 직업 군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직업 군인들을 간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간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교, 두 번째 부사관,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준사관. 제가 바로 입고 있는 제복이 바로 해군 준사관 제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업군인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군을 선택했다라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어떤 신분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교로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 장교 생활을 하다가 내가 나 준사관으로 가고 싶어? 내가 부사관으로 가고 싶어? 이거는 안 됩니다. 전역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교, 부사관, 준사관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장교를 알아보면 여러분들은 사관학교에 가셔가지고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 장군까지 진급하는 게 바로 장교들인 거죠. 꼭 사관학교를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ROTC, 학사장교가 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공군이든 해군이든 육군이든 장교가 되는 거. 또는 이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삼사관 학교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육군 장교가 될 수가 있겠죠. 장교가 되는 길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라면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장교 지원이 가능하다. 자, 중요한 건 장교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장교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좋은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멋진 지휘관. 예, 멋진 지휘관에는 뭐가 따른다? 무한한 책임감이 따른다. 장교로서 부사관, 그 다음에 병사들을 잘 통솔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장교들은 보직관리가 거의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이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군생활 동안 결혼 이후에 이사를 몇 번 했다? 18번 했습니다. 아마 장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33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저보다 훨씬 많은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군인, 그러면 장교로서의 멋진 모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군인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 장교로서의 역할,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사관이죠. 그죠? 우리가 장교 부사관을 극명하게 잘 나타냈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그죠? 태양의 후예.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태양의 후예에서 비록 드라마지만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사관 생각하면 뭐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부사관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병으로 갔다 온 친구들은 주임원사를 잘 기억하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부사관인 거죠. 그냥 보통 이제 군에서는 주임원사 그러면 부대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예요. 살림살이 같은 거 잘 도맡아서 해주고 행정보급관으로서 병사들 잘 통솔해주는 게 어쩌면 육군의 부사관이라면 해군, 해병대, 그 다음에 공군의 부사관들은 기술군이다라고 보이면 돼요. 육군은 병사들이 많다라면 해군과 공군은 부사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장교, 그 다음에 부사관, 병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있는 것이 바로 부사관입니다. 여기는 뭐죠? 기술군이기 때문에 항공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함정에 수없이 많은 장비를 다 정비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들로서 안 되고 통솔만한 장교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핵심적인 장비를 운영 관리하는 기술군의 중추미 바로 부사관이다. 그래서 그냥 기술부사관이다 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군인으로서의 부사관, 그러면 기술군 이렇게 따지면 이제 해군부사관, 공군부사관, 해병대 부사관. 물론 육군 중에서도 기술부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군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사관들의 핵심은 보병 쪽으로, 그 다음에 행정보급관, 그 다음에 주임원사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따라서 부사관들은
그 부대의 중심이다. 그리고 기술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부사관의 임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장교들보다는 이동이 굉장히 좀 적다. 왜냐하면 기술을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비건 이제 육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는 부사관들의 이동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뭐 보통 10년, 20년 주기로 움직인다면 해군은 굉장히 특이하게 함정의 다양한 장비를 경험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2년, 3년 주기로 이동을 합니다. 함정에서 함정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함정에서 육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세 번째 남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제복, 준사관. 사실 이제 병사들로 이제 의무복무를 마친 친구들은 준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준위라는 계급장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군부대나 가끔 제가 출장을 가거나 그랬을 때 가면 병사들을 볼 때 소위분들하고 준위들하고 잘 구분을 못해. 단지 색깔만 어떻게 황금색으로 돼 있어서 뭐다? 우리가 그냥 저 색깔은 옐로우 다이아몬드 이렇게 부르면서 준이라는 계급이구나. 이게 준사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담삼아 우리 군생활 좀 오래 하신 장성분들은 준사관 분들을 보고 육군분들은 황장군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애칭처럼 불러주고 공군은 감독관 이렇게 부르죠. 해군은 이제 작은 배의 정장 또는 담당관 여러 가지 직책으로 불러줍니다. 자, 그럼 준사관의 역할은 뭘까요? 인원도 굉장히 작습니다. 각 직별에 한 3% 정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인원밖에 없으니까 기술군에서 가장 최상위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군은 대표적으로 준사관들을 감독관이다라고 부르는 게 비행기 하나마다 파트마다 가장 윗단계에서 점검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감독관들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바로 감독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민간에서 바로 준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위로 입대해서 전역할 때 준위로 전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계급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간부 계급 중에서 하나가 바로 준사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조정준사관. 그리고 요즘 이제 여군들이 준사관에 도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죠? 통번역 준사관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직책의 준사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무인항공기 관련돼서 UAV 조정 준사관도 있고요. 다양한 준사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간부, 즉 직업군인의 세 가지 신분은 장교, 부사관, 준사관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가 30년 가까이 군생활을 할 때 어떤 신분으로 군생활을 할 건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멋있다. 그리고 군대생활 하려면 무조건 장교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라는 군생활 동안 내가 어떤 신분으로 군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장교, 부사관, 준사관의 특징을 잘 파악해 보시고 30년간 내가 근무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부, 즉 직업군인의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와 나의 직업군인에서는 군인들의 입대부터 장기복무, 군생활,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까지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